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유형의 글자를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글자에 따라 발상 방법이 다르다는 점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다양한 글자 유형과 그에 따른 발상 꿀팁을 소개해 볼게요. 아마 학생분들께서는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글자를 가장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 단어가 주어지는 글자, 사진 혹은 이미지 글자, 형식을 변형한 글자 등 다양한 글자가 존재합니다. 단어가 출제된다면 마인드맵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물론 이 방법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학생들께서는 주로 명사만으로 마인드맵을 이어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만 자칫하면 제시어로부터 너무 멀어지기도 합니다. 마인드맵을 하실 때 주어진 단어 뒤에 따라붙을 수 있는 수어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골목길이 출제된 경우 골목길을 걷는다, 골목길이 어둡다,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시고요. 점차 사고를 확장해 나가도록 합니다. 골목길을 헤맨다, 골목길에 눈이 쌓인다, 골목길을 벗어난다, 골목길에 몸을 숨긴다. 오랜 장마로 인해 골목길이 질퍽거린다. 이런 방식이 가능하겠죠? 수어를 고려할 때 특정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쉽게 되기도 하고요. 제시된 단어의 속성을 생각하셔도 훨씬 쉬워집니다. 하나의 단어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2개, 3개의 단어가 주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낮 12시, 골목길, 노랫소리, 우물, 길고양이, 무지개,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단어들 사이에 연관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까다로운 난이도의 글자입니다. 이럴 때 학생들께서 많이 하시는 방식은 세 단어를 한 번에 묶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낮 12시에 골목길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장면을 상상하거나 무지개가 뜬 날, 길고양이 한 마리가 우물 앞을 지나가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주어진 단어들을 한 번에 엮으면 발상의 힘이 약해집니다. 반드시 따로 떼어놓고 마인드맵을 해주세요. 단어들을 각각 따로 마인드맵해서 발상하면 주어진 단어 중 일부만 과하게 부각될 확률이 낮아지고요. 다른 단어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확률도 낮아집니다. 사진이나 이미지 글자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한 장의 사진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꼼꼼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나 상황을 상상해 만들어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사진의 직전 상황이나 직후의 장면을 상상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꽁트 형식이 아닌 편지나 일기, 에세이 등을 요구하는 글자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런 때에는 각 형식의 특징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편지 형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편지의 경우 수신자와 발신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부터 탄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혹은 발신자가 편지를 쓰는 목적이나 편지가 수신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정확하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대부분의 편지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기 형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기 형식이 출제되면 학생분들께서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자칫하면 일상을 단순하게 기록한 글을 써버리기가 쉬워요. 그럴 땐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매일 같은 일상을 겪던 인물에게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그 일은 일기 형식으로 기록되더라도 독자에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일상과는 다른 순간이 인물에게 들이닥친 셈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에세이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에세이 형식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꼼꼼하게 돌이켜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소설적이라고 여겨지는 경험을 가져와 디테일한 부분들을 묘사로서 꼼꼼히 살려주신다면 소설적인 느낌이 나는 에세이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 해마다 다양한 유형의 글자가 출제되고 있어요.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여러 차례 습작을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낯선 글자를 어려워하는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